안녕하세요. 아토피와 싸우는 사람들 진행하는 오원장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CD8 T셀, 즉 사이토톡식 T셀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얘네들은 NK셀하고 거의 비슷했죠. 하는 일이. 그리고 세포 자연사, 즉 아포프토시스까지도 알아봤습니다. 그 어려운 걸 이겨냈으니까 이제 또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야겠죠. 그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국방 체계와 같다고 했죠. 외부에서 병원체가 침입하면은 당연히 발동하는 군사력, 즉 각각의 종류나 또 위치에 따라서 그걸 해결하는 전투병이 따로 있습니다. 과립구 삼형제, 호중구, 호산구, 호염기구, 그리고 호염기구랑 비슷했던 비만세포, 그리고 대식세포, 또 대식세포랑 비슷했던 수지상세포, 그리고 NK셀, 이 그런 전투병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T셀 중에서도 이 CD8 T셀, 얘네들은 세포독성 T셀, 얘네들은 직접 적을 죽이는 전투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부할 CD4 포지티브 T셀, CD4 T셀, 얘네는 직접 교전을 벌이는 그런 전투병이 아니에요. 전투를 지휘하거나 전투병을 또 지원하거나 뒤에서 뭐 물량을 공급해주거나 조종하거나 하는 그런 애들입니다. 즉 전투병을 도와주는 후방의 군인 또는 사령관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헬퍼 T셀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번 시간 공부할 주제입니다. 지난 시간 CD8 포지티브 T셀, 세포 독성 T셀을 공부할 때 걔들의 타겟셀은 원래부터 우리 몸이 세포였지만 감염되거나 변질된 것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걸 인식할 때 MHC 클래스 1을 통해서 펩타이드를 전달받는다고 했습니다. 그 적의 정보를요. 그리고 이번 시간 공부할 CD4 포지티브 T셀, 즉 보조 T셀, 얘네들은 헬퍼 T셀이라고 그랬죠. 얘네들은 APC 항원 제시세포죠. APC의 MHC 클래스 2를 통해서 외부로부터 들어온 병원체의 정보를 전달받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이브 T셀이 CD4 T셀, 즉 헬퍼 T셀로 변신하는 거죠. 참고로 MHC 클래스 1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핵이 있는 모든 세포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MHC 클래스 2는 APC, 즉 항원 제시 세포에게만 있습니다. 덴드리틱 셀, 수지상 세포, 그리고 마크로파지, 대직 세포 같은 애들이죠. 이 MHC 클래스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것만 따로 떼어서 한번 제대로 다루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 CD4 포지티브 T셀 얘네들은요. 예전에는 얘들을 분류할 때 TH1 그리고 TH2 이렇게만 갖고 해석을 좀 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저 학교 다닐 때 20년 전 얘기고요. 지금은 TH1, 2, 9, 17, 22에다가 TFH 그리고 Treg까지 밝혀졌습니다. 자, 공부할 게 늘어난 셈이죠. 그래도 헬퍼 T셀은 그 중에 5가지 정도를 기억하면 좋습니다. TH1하고 TH2하고 TH17 그리고 TFH하고 그리고 Treg 이렇게 5가지 정도요. 얘들은 같은 헬퍼 T셀이라고 하지만 그 역할은 완전히 다르거나 또는 상호 견제하거나 또는 보완적으로 작용합니다. 이 그림은 Follicular Helper T Cells Lineage and Location이라고 하는 아티클에 수록된 그림인데요. 여기서 DC, 이거 수지상세포죠. 덴드리틱 셀. 수지상세포는 단순히 이물질을 인지해서 이물질을 잡아서 T셀에게 전달하는 그런 보초병 수색대 정도로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했지만 사실상 수지상세포가 하는 일은 대단하다라고 봐도 됩니다. 수지상세포가 제시하는 이물질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나이브 T셀이 어떤 식으로 변화할지가 구분되거든요. 즉 우리 몸의 그 2차 면역계의 대응이 이 수지상세포가 어떤 정보를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확확 바뀔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 그림에서 보면 수지상세포가 나이브 T셀에게 정보를 전달합니다. MHC 클래스 2를 통해서 이물질의 정보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수지상세포를 포함한 항원 제시세포 여기에서는 특정한 사이토카인을 같이 제시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인터루킨 12, 인터페론 감마, 인터루킨 18의 자극을 받으면 TH1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인터루킨 2, 4, 33의 자극을 받으면은 TH2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인터루킨 6, 인터루킨 21의 자극을 받으면은 TFH가 되는 거고요. 인터루킨 6 그리고 TGF 베타, 인터루킨 23의 자극을 받으면 TH17이 되는 거고요. TGF 베타, 인터루킨 2의 자극을 받으면은 Treg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각기 다른 사이토카인을 분비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거죠. 이 중에서 가장 명확하게 정리를 할 수 있는 애들은 바로 TH1, 그리고 TH2, 그리고 TH17 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면은 제일 위에 사이토톡시서티, 세포 독성 면역 기능이죠.
이 세포 독성 기능을 하는 거는 당연히 NK셀하고 CD8 T셀이죠. 얘네들은 엘리미네이션, 즉 없앤다 뭐를 바이러스 감염과 그리고 대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우리 몸에 있던 세포들, 즉 변형된 세포들을 얘네들이 세포 독성 기능으로 죽인다, 제거한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는 타입 1, 2, 3가 나오죠. 타입 1은 인트라셀룰라 이뮤니티, 즉 세포 내, 그리고 뮤코잘 앤 베리어 이뮤니티, 이거는 점막과 어떤 방어선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엑스트라셀룰라 이뮤니티, 이거는 세포 외의 면역으로 이렇게 세 가지 크게 분류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부터 보면은요, 세포 내 면역은 타입 1 면역이죠. 이거는 TH1 세포하고 ILC1. ILC1은 뭐냐면은 innate lymphoid cell, 선천 림프 세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따로 나중에 또 다루겠습니다. 아무튼 이 TH1이랑 ILC1, 이거는 세포 내 병원체를 제거하고 대식 세포를 활성화시킨다 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점막 방어선에 있는 타입 2, ILC2하고 TH2 셀들, 이거는 뭐냐면은 기생충을 제거하고 호산구, 호염기구 바소필, 그리고 비만세포. 호염기구하고 비만세포의 가장 큰 역할은 뭐죠? IgE죠. 대체적으로 이거는 타입 2는 기생충 대응에 관련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타입 3, 이거는 세포 외의 면역입니다. TH17하고 ILC3, 이거는 뭐냐면은 세포 외부의 박테리아나 펑자이, 진균 등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게 뉴트로필, 즉 호중구를 소집하고 활성화시킵니다. 대충 어떤 애들이 어떤 군인들을 조종하는지 이제 구분이 되죠. 다른 그림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확인해 볼게요. TH1은요, 인터페론 감마를 통해서 이 마크로파지, 즉 대식세포를 활성화시켜서 파고사이토시스, 대식세포는 병원체를 잡아먹는다 그랬죠. 대식세포가 잡아먹은 박테리아를 대식세포 안에서 잘게 부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아래를 보면은 마이크로브 타겟티드, 즉 이 각각의 기능들이 결과적으로 어떠한 병원체를 타겟으로 삼느냐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TH1 같은 경우에는 대식세포가 잡아먹어서 그의 그 포식소체 안에 있는 걔네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 밑에 있는 것들을 보면은 미코박테리아, 결핵균 같은 애들이고, 뭐 리스테리아, 이거는 식중독균 같은 거고, 레슈미니아, 도노바니, 그리고 뉴모시스티스 카리니, 이거는 페포자충이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예로 들었어요. 세포 외 박테리아도 죽일 수 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TH2 셀들, 얘네들은 인터루킨 4, 5, 인터루킨 13 등을 분비하고 골수를 자극하거나 고블렛셀, 이거는 뭐냐면 배상세포라고 하는데요. 한글이 더 어려워요. 이거 뭐냐면은 점막 표면에 있는 점액 분비세포입니다. 술병같이 생겨가지고요, 고블렛셀이라고 이름 붙인 건데, 뭐 알러지 같은 거 있을 때 눈물 콧물 막 나오면서 기침하고 재채기하고 점액이 많아지고 그런 걸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할 거예요. 아무튼 얘들을 자극해서 호산구, 그리고 비만세포, 그리고 호염기구, 얘네들을 소집해서 기생충에 대응하는 거죠. 그리고 TH17은 인터루킨 17하고 인터루킨 22를 분비해서 스트로말셀, 이거 기질세포라 그러죠? 그리고 에피세리얼셀, 이거 상피세포에서 GCF하고 케모카인들, 그리고 항미코박테리아 펩타이드 등을 나오게 해서 결과적으로 호중구를 소집해서 세포 외부의 박테리아를 죽이는 겁니다. 여기서 세포의 세균으로 예를 들은 게 크렙시엘라 뉴모니아, 뭐 페럼균 일종이에요. 그리고 진균, 펑자이, 그리고 칸디다 알피칸, 이걸 예를 들었죠. 곰팡이균이잖아요. 혓바닥이나 점막에 하얗게 곰팡이 피는 뭐 그 아구창이라고 하죠. 그런 질환을 일으키는 균들입니다. 그 다음은 TFH, 얘네들은 인터루킨 22를 분비해서 이 B셀의 항체 형성에 기여하는데요. 얘 이름이 F, 즉 B셀의 포리큘을 헬프, 즉 도우는 T셀이란 의미입니다. 그래서 TFH라고 하는 거예요. 이 B셀이 활성화형이 뭐예요? 플라즈마셀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공부할 겁니다. 이 플라즈마셀, 형질세포, 얘에서 발사되는 항체를 통한 면역 기능, 즉 체액성 면역 인자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Treg은 레귤레토리 T셀이라고 해서 억제 T세포라고 하거든요. 뭐를 억제하는 거냐면은 이 수지상 세포를 억제해서 T셀이 활성화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수지상 세포가 자극을 해야지 T셀이 활성화되는 거니까요. 자, 얘네들이 이제 하나하나 앞으로 알아볼 건데요. 헬퍼 T셀의 족보는 이 정도로 정리하고, 이제 TH1, 이 맏형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집안의 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TH1, 그리고 얘가 마크로파지, 대직세포, 그리고 얘가 NK셀, 자연살의 세포. TH1은요, 이 마크로파지, 얘랑 세트입니다. TH1이 지휘하는 세포 매개성 면역이라는 거는 이 전투에서 직접 적을 죽이는 애, 즉 세포 매개성 면역의 전투병이 바로 대직세포예요.
스타워즈로 보면은 TH1은 다스베이다고 대직세포는 스톰트루퍼스인 셈입니다. 이 면역학개론 제3화에서 다룬 대직세포 잠깐 다시 리뷰를 해볼게요. 이 마크로파지는 혈액 내에서는 모노사이트, 즉 단핵구 상태로 있다가 혈관 밖으로 나오면서 대직세포가 되고, 어떤 애들은 돌아다니고 어떤 애들은 자리를 잡고 그런 형태로 이물질을 잡아먹는다 라고 얘기했죠. 조직으로 가면서 전투형 먹개비로 전환하는 그러한 군인이에요. 패소젠, 즉 병원체를 잡아먹는 파고사이토시스를 주특기로 하는데 인터루킨 1, 6, 12, 그리고 TNF, 알파, 그리고 CXCL, CXC 리간드 8, 인터루킨 8이죠. 이러한 사이토카인을 분비해서 전쟁, 즉 염증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리고 양극단으로 분극화, 폴라리제이션 하는데 LPS, 리포폴리사카라이드죠. 그리고 인터페론 감마의 자극을 받으면은 마크로파지 1, 즉 고전적인 경로를 통해서 염증을 일으키는 쪽으로 분화되고, 또 반대로 인터루킨 4 그리고 13의 자극을 받으면은 마크로파지 2가 되어서 얼터너티블리 액티베이티드 대체 경로 활성화가 되어서 이러한 염증을 완화시키는, 억제하는 쪽으로 분화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M1, 즉 염증을 확산시키는 경로로 가기 위해서는 인터페론 감마가 자극을 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인터페론 감마는 어디로부터 나온다? 바로 TH1에서 나오는 겁니다. 즉 TH1에서 인터페론 감마를 내보내어서 대직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거죠. 또는 전투력을 강하게 하는 거죠. 그렇다면 반대로 이 TH1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이브 T셀에서 TH1으로 액티베이션이 되는 과정은 어떤 과정을 거치는 걸까를 알아봐야겠죠. 다시 아까 페이지로 가서 여기에 수지상세포 하나 더 더해줄게요. 수지상세포. 이 수지상세포가 이름대로 나뭇가지처럼 이렇게 튀어나온 거는 보다 많은 T셀과 접촉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래야지 빨리 적합한 T셀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자, 외부로부터 병원체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수지상세포, 즉 항원제지세포죠. 대직세포도 항원제지세포죠. 얘네가 그걸 잡아가지고 MHC 클래스를 통해서 나이브 T셀이 TCR에 결합해서 항원제시를 합니다. 여기서 당연히 B7, CD28 결합 같은 공동 자극 신호도 발생하겠죠. 그러면은 나이브 T셀은 액티베이션이 될 준비가 됩니다. 다만 어떤 형태로 활성화될지가 관건이죠. TH1이 될지 2가 될지 17이 될지. 그때 중요한 게 바로 APC, 즉 이 항원 제시세포가 인지한 병원체의 종류입니다. 만약 바이러스나 세균이라면은 APC는 인터루킨 12를 분비합니다. 그러면은 티벳이라는 전사인자가 발현되어서 나이브 T셀은 TH1으로 활성화되고 분화 증식하는 거예요. 티벳. 여기에 더해져서 APC에서 분비된 인터루킨 12는 NK셀에게도 사이토카인을 생산하도록 자극합니다. 그러면 NK셀에서도 인터페론 감마를 분비해요. 그리고 여기서 인터루킨 12와 인터페론 감마의 자극은 STAT, 스탯 4하고 1의 전사인자를 활성화시켜가지고요. 이 티벳 전사인자, 얘가 발현되어서 나이브 T셀이 TH1으로 활성화되고 분화 증식하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가요? 그냥 넘어가세요. 근데 만약 가장 첫 단계, 즉 APC 항원제지세포가 잡은 병원체의 종류가 기생충이다. 그러면은 인터루킨 12가 아니라 인터루킨 4가 분비되고 나이브 T셀은 TH2로 활성화되어서 분화 증식하게 되는 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APC, 즉 항원제지세포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얘들이 뭘 잡았느냐, 뭐를 인지했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정반대로 갈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TH1 발현 시에 나오는 이 티벳, 얘네들은 당최 무엇이란 말인가? 우리는 티벳이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그림이 바로 이건데 말이죠. 티벳은 나이브 T셀이 TH1으로 분화될 때 그 T셀 안에서 그 T셀 변신의 분화를 촉진하는 유전자 전사인자입니다. 우리 인체를 구성하는 그 세포들은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주특기들을 다 갖고 있어요. 1번, 2번, 3번의 주특기를 갖고 있어요. 근데 평소에는 그 특기를 발휘하지 않고 평온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신호를 외부로부터 이렇게 받게 되면은 그 신호에 따라서 특정 주특기를 발휘할 수 있는 형태로 얘가 변화하게 되는 겁니다. 그 변화는 바로 그 세포가 갖고 있던 유전자의 발현이 이 세포행 내에서 유전자의 발현이 촉진되거나 억제되면서 시작되는데요. 해당 유전자 발현을 촉진하거나 그 억제하는 일을 하는 단백질이 바로 전사인자, 트랜스크립션 팩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면역학개론 11편에서 다룬 잭스탯에서 스탯 있잖아요. 야누스키나제하고 STAT.
공부했었잖아요. 시그널 트랜스듀서 앤드 액티베이터 오브 트랜스크립션, 전사신호 전달 및 촉진제라고 했죠. 얘도 전사인자입니다. 이 제게 의해서 인산화되어서 핵으로 이동해서 유전자 전사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애들이었죠. 즉 티벳은 나이브 T셀이 인터페론 감마를 분비하는 주특기를 가질 수 있는 애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즉 TH1이거든요. 그 TH1이 될 수 있도록 T셀의 유전자 전사를 일으키는 애들인 겁니다. 조금 어려웠나요? 그냥 티벳은 TH1이 되도록 하는 주요 자극인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2000년도에 나온 논문에 의하면은요, 이 티벳을 주입했을 때 TH2에 관련된 사이토카인 생성이 감소하고 인터페론 감마의 생성이 증가되고 이미 분화된 TH2가 TH1으로 변하기도 한다라고까지 보고가 돼 있습니다. 좀 재밌죠? 성질을 막 정반대로 바꿀 만큼의 강력한 힘이 이 티벳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뭐 CD8 T셀이나 CD56 그리고 NK셀, NK T셀에서도 티벳 발현이 보고되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걔들도 다 인터페론 감마를 생산 분비하는 애들이에요. 그냥 뭐 좀 짧게 정리하자면은 T셀이 세포 내부에서 티벳이 작용하면은 인터페론 감마를 분비하는 능력을 갖는 그런 TH1이 된다. 자, 이 정도로 TH1하고 인터페론 감마의 서로의 중요성이 얼마만큼 강한가, 그거 그만 강조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TH1은 뭔 일을 하는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기 또 나오죠. 인터페론 감마. 지긋지긋하죠. MHC 클래스 2를 통해서 이 제시된 항원의 조각을 이 T셀 리셉터가 인식을 해서 대식세포 표면의 CD40이랑 TH1 표면의 CD40 리간드가 손을 잡으면은 인터페론 감마를 분비해서 대식세포로 하여금 대식세포 안에 잡아먹었던 그 박테리아들을 죽이는 능력을 올려주고, 두 번째, 파스 리간드나 LT 베타, 림보톡신 베타죠. 이 중에서 파스 리간드는 지난 시간 면역학개론 12편에서 공부한 그 자살 명령이죠. 아무튼 이 자살 명령 신호를 통해서 세포 내에 박테리아가 살아있는 상태, 이거 뭐예요? 죽이지 않고 살아있는 상태? 어떻게 보면은 이 대식세포는 박테리아를 죽이지 못하고 오히려 박테리아에 감염된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애들한테 아포프토시스, 즉 자살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때 살아남아서 또 박테리아가 또 방출되면은 건강한 대식세포한테 또 다시 잡혀 먹히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인터루킨 2. 이거 역시 지난 면역학개론 10편, 즉 T셀 액티베이션 파트 1에서 공부한 내용이죠. TH1이 인터루킨 2를 만들어내고 그건 오토크라인, 즉 자기 자신한테 자극을 다시 주는 거라서 T셀이 더욱더 분화하고 증식하고 빨리빨리 그 세력을 키운다. 즉 나이브 CD4 포지티브 T셀을 자극해서 분화를 증식시키고 나이브 CD8 T셀 얘도 자극한다. 즉 사이토톡식 T셀까지 불러들여서 감염된 세포들을 죽이는 일까지 더해서 병력을 증강시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인터루킨3랑 GM-CSF 뭐죠? 그래뉼로사이트, 모노사이트, 즉 과립구나 대식세포 같은 그런 집단을 자극하는 인자죠. 여기서 인터루킨3는요, GM-CSF처럼 지원병 요청 신호 사이토카인입니다. 골수한테 더 많이 빨리 그 백혈구를 만들어 달라고 조르는 거죠. 즉 골수에서의 단핵구 증식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전투병 지원 요청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다섯 번째는 TNF-알파랑 LT-알파, 이거 뭐죠? 림포톡신 알파. 이거 예전에는 TNF 베타라고 불리던 애죠. 얘들은 세포 독성이 있는 애들인데 이 그림에서 설명하는 거는 혈관 안에 있던 대식세포를 혈관 밖으로 혈구 누출, 즉 다이아페데시스 시켜준다는 겁니다. 전쟁터에 대식세포를 더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CCL2예요. 케모탁시스, 즉 화학주성인자 있잖아요. 이 CCL2는 단핵구, 즉 대식세포랑 수지상세포 같은 애들을 감염 부위로 끌어당기는 그런 애들입니다. 당연히 대식세포가 또 소집되는 거죠. 자, 결론을 내리자면 TH1, 즉 타입 1 헬퍼 T셀은 전쟁이 났을 때 대식세포라는 군인을 지휘해서 세포 맥의 면역을 주도하는 면역세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비교적 간단한 편이죠. 네. 자, 이번 시간에는 헬퍼 T셀이 족보, 그리고 그 맏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TH1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그리고 이 다음 시간에는 이 집안에 다른 형제들 있잖아요. 나머지 헬퍼 T셀들은 또 어떻게 자극이 되고 또 어떤 자극으로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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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최고. 최고.
I want to care